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들녘에서 소식을 전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8778님. 저는 50대 시골 아줌마인데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집에서나 농장에서나 매일 듣습니다. 무슨 농장을 하실까? 그건 안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듣는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8047님이 김종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천 들녘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누런 가을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으니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제가 제천 몇 번 갔었는데 참 좋은 곳인데. 오늘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선 집중 잘 듣겠습니다. 김정순 드림.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7745님, 종배 형님, 3달 전 만삭 아내와 출근한다고 했던 청취자입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오늘 출산휴가 끝나고 다시 출근합니다. 오, 아이 낳으신 거죠? 아이고 얼마나 좋으실까.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텐데. 네. 그냥 인생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상으로 복귀하시면서 시선집중 청취도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매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잠은 좀 제대로 주무시나 모르겠네. 뭐 꿀팁 좀 주세요. 육아 선배로서. 근데 저희 집 애들은 밤에 울지를 않아 갖고 실제로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울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 자, 은서방님. 햇볕 좋고 공기 좋고 제입이 좋고 시선 집중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알권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인사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탱탱님. 낯선 아이디예요.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탱탱님이신데요. 김종배는 보수예요? 저요? 왜요? 그냥 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단골 촌철님이신데 마중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김종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탈수입니다. 아주 탈탈 털어줍니다. 뭐를? 시사를. 예. 괜찮다. 예. 진보 보수 아니고 탈수 김종배 선생 어떠세요? 그냥 보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뭐니? 그렇죠. 아이고. 뭐 됐죠? 네. 저 현실주의자입니다. 동문서답이라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네. 저 속물이거든요. 그거는 맞죠. 팩트.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인사는 전하는 즐거운 시간 여기까지. 탈수, 그거 괜찮다. 뭐 써먹어야지. 네, 탈수. 토토로님이 제입이 네. 탈수 기설, 속보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괜찮은데 탈수. 은서방님 이건 어떤 느낌이지? 그럼 제가 통돌이네 그러면. 통돌이. 은서방님이 김종배는 무보수다. 무보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 무보수라니 지금 말씀도 왜 이러시나 진짜 아침부터. 네. 네, 아무튼 탈수 김종배 선생과 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 시선이 집중되는 날인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네, 부결을 주문했다. 이런 해석이 아주 지배적이더라고요. 뭐 이거 해석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예상 이상으로 아주 확실하게 부결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짚을 건 이런 표면 말고 내면인 것 같은데 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거든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분위기를 타고 친명이 부결 분위기를 잡아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직접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대놓고.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저는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불안감? 혹시나 가결되면 이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불길로 해소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안개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열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감, 불길.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부결을 주문한 배경을 두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결별 경고인 것 같습니다. 찬성표를 던지려면 결별을 각오하라.
저는 사실상의 선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건 어렵지 않은 추정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요구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지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럴까요? 더 나아가서 지지층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별 경고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고수 선언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별 경고는 결별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결별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결별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직 고수한다. 이런 선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는 작심했다. 어떻게? 끝까지 간다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확실히 말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표의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이제 당내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거다. 대표 나름대로 이런 해석이 있으신가 하면요. 반대로 아름다운 독도님은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본인이 먼저 그 국회 연설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걸 뒤집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지적이니까.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의사가 나왔으니 민주당에서 그러면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많은 언론들이 28표만 이탈을 해도 가결이 된다 뭐 이렇게 표 계산 보도를 엄청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게요. 인간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결별 경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HY님은 그만큼 내부 분열을 걱정한다는 뜻도 되겠죠.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만 있는 건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도 있잖아요. 네. 순서를 보니까 일단 이 표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야의 좀 복잡한 셈법이 여의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침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마진가님이 부결이든 가결이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의원들의 소신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점칩니다. 뭐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야가 각각 어떻게 표결을 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여야 입장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주식 파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허은하 의원은 조정훈 의원 등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영입을 두고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걸쳤는데요. 들어보시죠. 모쪼록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도 받아안는 그 광활한 너그러움을 당내 이견을 가진 분들에게도 보여주길 기대할 뿐입니다. 네, 이 두 의원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이 두 주장에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딱 봐도 나오잖아요. 제발 좀 일관성 좀 가져라. 이런 주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데 제가 볼 때 메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싸움을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르면 이 두 주장은 철없는 낭만주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이다. 바로 이 싸움의 논리를 앞세워 일관성의 논리를 제압하려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웅 의원의 주장은 적진 앞에서의 내부 총질이다. 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허은하 의원의 주장은 적진 안에서 내부 총질한 사람들의 쓰임새를 이해 못하는 내부 총질이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의원의 주장 모두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리하면 뭡니까? 싸움의 정도가 어딨냐.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이게 싸움의 논리라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데 당 지도부는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아리 없는 외침, 그냥 한 번의 주장 이걸로 그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음성은 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나왔던 거를 음성 대역으로 녹음한 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김웅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입장문을 냈어요. 네. 운영상 적자였던 회사의 주식을 신우이가 떠안아준 거다. 주식을 재매입한 것도 회사 측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웅 의원이 또 글을 썼습니다.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백지신탁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주식 매수자는 후보자가 찾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찾는다. 이렇게 꼬집었던데 계속 철없는 낭만주의에 지금 빠져 계신 겁니까, 김웅 의원? 뭐 해법이 하나 있네요. 뭐죠? 김웅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아, 묻고 대답하고? 그럼요.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가위 소속이 아니죠, 김웅 의원은? 제가 아닐 확인은 것 안 같은데?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긴급 사보임에서 김웅 의원이 여가위 들어가서 청문회에 참여를 하면 바로 즉석에서 묻고 답하고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근데 당 지도부가 안 움직여야 받아들일 되는 거잖아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가짜뉴스 대응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스스로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짚었던 주식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자신의 과거 발언이나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했던 기사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했던 적임자가 맞냐? 또 이런 자격 논란도 또 불거졌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도어 스태핑에서 엑시트한 건 맞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참고로 행안위 예결특위위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가위 소속은 아닌 거죠. 그래서 메아리가 없을 거다. 근데 메아리가 없으면 이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와는 상관없이 임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뭐 민심 이전에 국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회. 그죠? 네.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가겠죠. 네. 네. 또 하지만 아직 청문회까지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어떤 의혹들이 오고 갈지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YTN이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실수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당시는 후보자였죠. 이 얼굴을 화면에 띄웠는데요. 방송 사고임을 확인한 직후 온라인에서 관련 영상을 내렸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그 위원장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했어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마포경찰서가 담당 부장, PD, 그래픽 담당자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검이 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다. 이게 이제 영장 부분은 경찰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검찰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걸 검토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는 이런 게 2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검찰에 의해서 커트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경찰이 오버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말로 가름하겠는데요. 얼마나 이야기가 안 되면 검찰이 반려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 한 문장으로 가름하도록 하고 한데 여운이 좀 길어가지고 이 여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운인가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진을 올린 게 맞냐 틀리냐는 더 이상 뭐 검증하고 수사하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했던 건데 바로 이게 앞으로 무수히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시사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권이 하루가 멀다고 성토하고 있는 이른바 가짜 뉴스, 조작 뉴스. 여기서 가짜와 조작이 되기 위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핵심 기준이 뭐냐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따라서 앞으로 가짜 뉴스 내지 조작 뉴스에 대한 수사의 포인트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고의성까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면서 보도 내용을 넘어서 취재 과정까지 다 들여다보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재원, 제보자 등등의 신원이 마구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흐름의 정비례해서 제보와 정보 제공은 얼어붙게 되겠죠.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이 결과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흐름의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가정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계에 뭐 핸드폰을 바꾸네, 동기화하네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계속 도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 우려를 넘어서 지금 공포가 어떻게 언론계를 휘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단순 실수인데도 고의성을 가려내겠다고 영장을 신청하는 판에 언론과 권력이 강하게 맞부딪히는 보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은 더디게 오고 있지만 언론계는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춥다 이런 얘기신데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 좀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왔죠? 아침에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8월 수신료가 555억 원으로 거쳤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4억 원, 4.1%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구 수로 따지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추세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야기가 워낙 많이 문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뭐 설명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KBS의 경영이 위축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애당초 우려됐던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얘기인데. KBS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까? 지구 최강의 논리, 생존 논리가 더 강화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존 논리가 보도 제작의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까지 봐야 되겠죠. 다른 측면에서도 얼어붙고 있다. KBS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KBS도 얼어붙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전해주셨는데 앞서서 처음에 전했던 거 YTN 그 방송 사고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반려했다. 이런 얘기 짚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고의성을 이제 입증해 나가려고 할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페이님이 관심법의 재림인가요? 이런 댓글을 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 얘기를 하다 보니까 8047님이 언론계의 겨울 갑자기 서늘해지네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마징가님은 그래서 이 겨울이 어떻게 지나갈까요? 이 겨울이 이제 그러니까 접어들고 있는데 뭐 지나가는 것까지 벌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그렇죠? 일러요? 다만 이 겨울을 빨리 지나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끊임없이 다시 환기하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어느 자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걸 끊임없이 환기하고 되짚는 것. 이거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